스모그인지 미세먼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희뿌연막이 여의도의 마천루를 삼킨 저녁이었다. 강민준, 38, 국내 최고 증권사 퀀텀 인베스트먼트의 최연소 상무이자 스타 펀드 매니저. 그의 눈에는 오직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경쟁자들의 실적만이 담겨 있었다. 책상 위 모니터는 밤늦도록 꺼질 줄 몰랐고 그의 미간에는 성공에 대한 강박과 피로가 깊은 골을 새기고 있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마른 세수를 하던 그의 눈에 책상 한 구석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5년 전 박서연과 함께 웃고 있던 모습, 그녀의 따뜻했던 미소, 그리고 민준 씨는 돈 말고 다른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 라던 씁쓸한 마지막 말. 그는 애써 사진에서 시선을 돌렸다. 감상은 사치였다. 내일 있을 중요한 투자 설명회 자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젠장 또 막히잖아.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강남의 아파트로 향하는 올림픽대로는 여전히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렸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다. 극도의 긴장감과 수면 부족이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으로 끼어드는 검은색 SUV.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속수무책이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그는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를 본 것 같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그저 뇌가 만들어낸 마지막 환상이었을지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는 눈을 뜨려 했었지만 눈꺼풀은 굳게 닫힌 채였다. 그때 그의 의식이 서서히 몸에서 분리되는 기묘한 감각이 찾아왔다. 마치 가벼운 공기방울이 되어 떠오르듯. 민주는 자신이 누워있는 응급실 침대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 산소 마스크 아래 창백한 얼굴. 그는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기이한 평온함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관조할 뿐이었다. 환자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 한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곧이어 그의 육신이 격렬하게 한번 튀어올랐다. 그 순간 강렬한 빛이 민준을 덮쳤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밝고 따뜻한 빛. 그는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빛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끝없이 펼쳐진 터널. 그 안은 숫자로 이루어진 강물, 혹은 복잡한 프랙탈 기하학 패턴으로 짜인 우주 같기도 했다.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채와 귀를 간지럽히는 천상의 음악이 그를 감쌌다. 공포는 없었다. 오직 경이로움과 평화만이 존재했다. 터널의 끝에서 그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늘 주눅들어 있던 자신, 성공을 향해 독하게 매달렸던 학창시절, 그리고 여의도에 입성한 후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양심을 속이고 경쟁자를 짓밟았던 순간들. 박서연의 눈물, 그녀에게 차갑게 등 돌리던 자신의 모습, 후회와 부끄러움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문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모든 장면이 지나가고 그는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듯했다.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 생명체의 아주 작은 일부임을, 동시에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꼈다. 돈, 명예, 성공,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이 한낱 먼지처럼 느껴졌다. 진정한 가치는 사랑, 연민, 그리고 연결감 속에 있었다. 그때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 전체로 이해되는 메시지였다. 돌아가고 싶으냐?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예, 돌아가고 싶습니다. 강렬한 충격과 함께 민주는 다시 자신의 육체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한 통증이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진 듯한 고통, 숨 막히는 답답함.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낯선 병실 천장이 보였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후 일주일 만에 깨어난 것이라고 했다.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복잡한 도시의 풍경은 한없이 덧없어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이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의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임사 체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의사는 그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선망 증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주는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병실을 순회하던 중년의 간호사가 민준에게 말을 걸어왔다.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한지수였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털어놓았다. 지수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강 선생님, 그건 미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세상을 본 건지도 모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꼭 임사체험은 아니었지만 아주 깊은 명상 중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죠. 지수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이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감정들, 깨달음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지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의미를 찾는 건 이제 당신의 몫이지만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퇴원 후 민주는 가장 먼저 증권사에 사표를 냈다. 대표는 물론이고 동료들 모두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미쳤어, 강민준? 너 지금 네가 뭘 포기하는 건지 알아? 한때 그의 오른팔이었던 후배의 외침에도 그는 담담했다. 알아. 하지만 난 이제 다른 걸 찾아야 할 것 같아. 가족들의 반대도 거셌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한옥마을로 향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한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마루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차분해졌다.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빛과 연결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왜 돌아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던 민주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마주쳤다. 박서연이었다. 5년 만에 재회. 그녀는 근처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작은 식당 겸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민준 씨.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좋은 쪽으로 변한 거면 좋겠는데. 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고, 임사체험,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들. 서연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차분한 말투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종종 서연의 가게를 찾았다. 일손을 돕기도 하고 그녀가 만든 건강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의 가게는 생각보다 운영이 어려워 보였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금난과 홍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이기심에 대한 속죄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순수하게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과거 증권사 시절 작성했던 사회적 책임 투자 관련 보고서를 떠올렸다. 당시에는 그저 실적을 위한 하나의 아이템으로만 여겼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가진 금융 지식과 경험을 돈을 불리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연처럼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선한 기업을 위한 윤리적 투자 컨설팅.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다. 민주는 서울로 돌아와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퇴직금을 털어 최소한의 경비로 시작한 일이었다. 밸류 커넥트. 라고 이름 붙인 그의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과거 경력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여의도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의심의 눈초리가 대부분이었고 투자자들은 그의 뜬구름 잡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과거 동료들은 그를 찾아와 비웃거나 그의 아이디어를 헐값에 사들이려 하기도 했다. 강민준, 너 그러다 길바닥에 나앉는다. 정신 차려. 한때 라이벌이었던 동기의 충고에 민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마음은 편할 것 같아. 그의 대답에 동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발로 뛰며 작은 사회적 기업들을 찾아다녔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서연도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응원해 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받고 있었다. 한지수 간호사와도 간간히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다. 지수는 늘 그의 선택을 지지하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컨설팅을 맡아 겨우 성장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한 작은 친환경 스타트업 푸른 씨앗에 위기가 닥쳤다. 민준의 과거 직장이었던 퀀텀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 격인 대형 투자회사 오메가 캐피탈이 푸른 씨앗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이다. 오메가 캐피탈은 교묘한 방법으로 푸른 씨앗의 재무적 약점을 공격하고 언론에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며 기업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 배후에는 민준에 대한 반감과 그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었다. 오메가 캐피탈의 대표는 과거 민준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민준은 절망했다.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그리고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시스템의 논리가 또다시 자신을 뽀다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푸른 씨앗. 대표의 절박한 눈빛과 직원들의 불안한 얼굴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연결의 감각,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깨달음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푸른 씨앗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과거 여의도에서 승승장구할 때 사용했던 냉철한 분석력과 협상 기술을 이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그는 밤낮으로 푸른 씨앗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오메가 캐피탈의 공격 논리를 반박할 자료를 만들었다. 이 과정은 마치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때로는 예전처럼 비정하고 냉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도 느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임사체험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지친 그의 어깨를 말없이 주물러 주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예전의 강민준이 아니라 지금의 강민준이니까. 그녀의 믿음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은 오메가 캐피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직접 언론사를 찾아다니고 SNS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과 푸른 씨앗의 선한 가치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소액 주주들이 연대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푸른 씨앗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전의 날, 푸른 씨앗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오메가 캐피탈 측은 막강한 자본력과 화려한 언변으로 주주들을 현혹하려 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과거 프레젠테이션의 귀재답게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오메가 캐피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푸른 씨앗의 미래 가치를 역설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진정성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저는 과거 돈의 힘을 맹신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합니다. 푸른 씨앗은 당장의 이익은 작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와 미래를 위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부디 그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투표 결과는 극적이었다. 근소한 차이로 푸른 씨앗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오메가 캐피탈은 예상치 못한 패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의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은 채 물러서야 했다. 주주총회장을 나서는 민준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큰 돈을 번 것도 과거의 명성을 되찾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만족감과 함께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몇 달 후 민준의 밸류 커넥트는 여전히 작은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의뢰인들이 조금씩 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이나 화려한 성공을 쫓지 않았다. 대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다.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 어느 늦은 오후 민주는 서연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붉게 물든 석양이 강물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문득 손목이 허전했다. 사고 때 박살난 후 다시 차지하는 값비싼 시계. 이제는 그 빈자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따뜻한 빛,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경이로운 감각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심장으로 전해져 왔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평화였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